2010년 3월 8일 오후 중국 심천 진지양인 호텔 509호. 하우스키퍼가 투숙객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침대를 정리한 뒤 화장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으악! 욕조 위에 여성이 목을 매 숨져 있었습니다. 하우스키퍼는 프론트 데스크로 가 상황을 보고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합니다. 10분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CCTV 영상 등 증거 확보에 나서죠. 호텔 방에는 피해 여성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CCTV 영상에도 피해 여성 혼자 방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찍혀 있었죠. 부검 결과 경찰의 예상대로 피해 여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타살 흔적은 전혀 없었죠. 사망 시간은 발견 전날인 3월 7일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는데요. 이름 위단단, 1988년 출생, 당시 나이 22살, 중국 심천항공 객실 승무원입니다. 위단단은 랴오닝성 펑청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단단이 태어날 때쯤 위단단의 아버지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억울함에 그는 허구한 날 술만 마셔댔습니다. 위단단이 태어나고 33일째 되던 날 결국 위단단의 부모는 이혼하죠. 술 마시고 폭군으로 변하는 아버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 허페이로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자연스럽게 위단단의 부모는 갈라서게 됩니다. 위단단은 부모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데 기특하게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자랑이 되죠. 그리고 예쁜 외모 덕에 친구들,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노래도 잘해 중국음악협회 성악실력평가시험에서 8급을 받기도 하죠. 위단단은 학창시절부터 승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승무원이란 직업이 여성으로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최고 직업이라고 믿었습니다. 2007년 19살이 된 위단단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항공대학교인 천진에 있는 중국민항대학교에 입학합니다. 2년 후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면접과 실기시험을 통과해 중국 국제항공의 자회사 중 하나인 심천항공 인턴 승무원으로 채용됩니다. 2009년 8월 위단단은 안전, 서비스 교육 등 신입 승무원으로서 다양한 전문 훈련을 받습니다. 2010년 춘절 성공적으로 교육을 마친 위단단은 정식 승무원이 되기 전 마지막 과정인 실습 비행에 나섭니다. 아직 정식 승무원은 아니었지만 첫 비행에 위단단은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이제 반걸음만 더 가면 꿈에 그리던 승무원이 되는 거죠. 위단단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기뻐하며 손녀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좋을 일만 남았는데 6개월 후 그토록 자신감 넘치고 열정적이었던 위단단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6개월 사이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위단단의 휴대전화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발견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위단단은 심이라는 남성에게 3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난 그냥 당신 목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에요. 제발 전화 좀 줘요. 목소리만 들려줘요.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위단단의 간곡한 부탁에도 심이라는 남성은 전화도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심, 그는 대체 누구이고 위단단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경찰은 즉시 심이라는 남성의 신원 파악에 나섭니다. 이름 천웨이중, 당시 나이 40세. 그는 북경 심천 항공호텔 임원으로 위단단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관리자 중 한 명이었죠. 천웨이중이 바로 위단단이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심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위단단의 가족은 천웨이중이 위단단을 죽음으로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위단단은 심천항공에 입사하면서 처음으로 천웨이중을 알게 됩니다.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천웨이중은 항공사 직원들의 동경의 대상이었죠. 교육 기간 동안 위단단은 정식 승무원이 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합니다. 특히 천웨이중에게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죠. 여기서 항공사 승무원이 왜 호텔 임원에게 잘 보여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는 심천항공이 북경 심천항공호텔과 신입 객실 승무원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는데
천웨이중이 당시 호텔 운영 및 승무원 교육 관리 책임자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그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바라는 대로 정식 승무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루는 천웨이중이 느닷없이 위단단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봅니다. 생각지 못한 일에 당황했지만 상사인데다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어 번호를 알려주죠. 그녀는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위단단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나이 많은 직장 상사가 딸에게 수작을 부리는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그가 유부남이라는 말에 이내 안심합니다. 그리고 위단단 역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죠. 두 사람은 소꿉친구로 오랜 시간 함께 해왔습니다. 위단단의 가족도 모두 그를 알고 있었고 워낙 오랜 시간 두 사람을 봐왔던 터라 위단단이 남자친구를 배신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위단단의 남자친구가 위단단의 가족을 찾아옵니다. 위단단이 회사 상사인 천웨이중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위단단은 그 사람이 이혼하고 자기와 재혼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 남자는 그저 위단단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위단단이 순진해서 그런 놈 꼬임에 넘어간 것 같아요. 위단단이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위단단의 어머니가 딸에게 연락해 타이릅니다. 위단단은 다시는 천혜이중과 만나는 일은 없을 거라며 관계를 정리하고 알아서 잘 처신하겠노라 엄마와 약속하죠. 그러나 이건 잠시 잠깐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녀의 거짓말이었죠. 위단단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몰래 천웨이중과 은밀한 만남을 이어갑니다. 어리고 예쁜 데다 능력도 있고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그녀가 대체 왜 자기보다 거의 20살이나 많은 유부남을 만나는 걸까요? 위단단이 심천항공 승무원에 합격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정식 승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인턴 승무원으로 여러 직업 훈련을 받고 실습 과정을 거쳐 평가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정식 승무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때 훈련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내게 되는데 위단단의 경우 2만 위안의 훈련 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던 위단단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었죠. 그녀는 어렵게 훈련 비용을 마련해준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꼭 합격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정식 승무원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던 그녀에게 천웨이중이 나타난 겁니다. 위단단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천웨이중은 매일 그녀에게 연락하죠. 그는 대놓고 위단단에게 호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위단단에게 도움을 주죠. 고향을 떠나 가족과 헤어져 혼자 지내고 있는 위단단에게 그의 관심은 배려처럼 느껴져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쓸했던 마음에 위로가 되어 주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함께 영화를 보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을 먹습니다. 밥을 먹던 천웨이중이 갑자기 위단단을 빤히 쳐다보더니 말합니다. 네가 원하면 내가 널 정식 승무원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알지? 나한테 그 정도 힘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지금 실습생 중 딱 절반만 정식으로 뽑히게 될 거야. 사실 천웨이중은 여자를 극도로 밝히는 인간이었죠. 자기 지위를 이용해 어리고 예쁜 인턴 승무원들을 꼬여 하룻밤을 보내는 완전 파렴치한 자식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정식 직원이 되고 싶은 절박한 그들에게 천웨이중의 검은 손길은 부딪히기 쉽지 않았습니다. 천웨이중의 이번 타깃은 바로 위단단이었습니다. 천웨이중은 첫눈에 반했다며 위단단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천웨이중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입니다. 위단단 역시 남자친구가 있죠. 하지만 지금 위단단의 머릿속은 온통 실습생 중 절반만 정식 승무원이 될 수 있다는 천웨이중의 말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를 거절하면 정식 승무원이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이 정식 승무원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르죠. 위단단은 천웨이중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전 위단단은 가족에게 천웨이중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도 절 잘 챙겨주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정식 승무원이 된 다음에도 편하게 일할 수 있게 계속 도와준다고 했어요. 고맙고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위단단은 점점 천웨이중이 제공하는 혜택과 편의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고 말았죠. 하루는 위단단이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사랑해. 이제 너 없이 살 수 없어. 보고 싶다. 내 마음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위단단은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2009년 11월 17일 위단단이 SNS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대로 눈 감고 영원히 잠들어 버리고 싶어요. 딸의 게시글을 본 어머니가 뭔가를 직감한 듯 바로 딸 위단단에게 전화해 호되게 꾸짖습니다. 절대 그의 유부남은 안 된다. 그런 인간들은 절대 믿으면 안 돼. 알았지? 위단단의 남자친구 역시 난리가 나죠. 두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늘 붙어 다니던 단짝이었습니다. 두 집안 식구 모두 두 사람이 곧 결혼할 거라 여겼죠. 위단단의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다른 이가 생겼음을 직감하고 곧장 그녀가 있는 북경으로 달려갑니다. 위단단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천웨이중이 자기에게 고백한 일부터 만약 그의 고백을 거절하면 승무원이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점점 천웨이중에게 빠져들고 있는 자신까지 현재 심정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죠. 남자친구는 차분하게 그녀를 설득합니다. 정신 차려. 그 사람 유부남이야. 그런데 너한테 찝쩍거리는 건 그냥 널 가지고 노는 거야. 자기 힘 이용해서 너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꼬시는 거라고. 분명 너 말고도 여럿 건드렸을 거야. 넌 혼자 힘으로도 잘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남자친구의 격려에 위단단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보기로 합니다. 그녀는 천웨이중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정식 승무원이 되는 데에만 열중하죠. 남자친구는 곁에서 그녀의 힘이 돼주었습니다. 3개월 후 위단단은 우수한 성적으로 심천항공 정식 승무원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마침내 꿈을 이룬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너무 기뻤습니다. 위단단은 심천 본사로 배정받습니다. 위단단은 천웨이중을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바꾸고 심천으로 가죠. 그런데 첫 출근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천웨이중이 사무실에 떡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천웨이중은 위단단에게 위단단이 심천 본사로 발령받은 사실을 알고 상부의 요청에 그녀를 따라 자기도 심천 본사로 온 거라고 말하죠. 이때부터 천웨이중의 맹렬한 구애가 시작됩니다. 매일 그녀에게 꽃을 선물하고 그녀의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내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녀를 따라 이곳까지 왔고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부인과 곧 이혼도 할 거라고 하죠. 천웨이중에게 마음이 없지 않았던 위단단은 그의 맹렬한 공세에 흔들립니다. 그녀는 천웨이중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심천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그녀는 천웨이중에게 심양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천웨이중은 단박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 둘만의 시간을 즐기고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두 사람은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둘만의 은밀한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위단단의 남자친구가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위단단은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다 말하죠. 남자친구는 천웨이중 같은 자는 믿어서는 안 된다며 그와의 만남을 만류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세기의 사랑에 빠져버린 그녀에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만나 키워온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나 버립니다. 그녀는 자기와 결혼하겠다는 천웨이중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위단단은 천웨이중이 빨리 이혼하고 자기에게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2달 후 천웨이중은 여전히 이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단단을 심양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죠. 위단단은 자기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닌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2010년 2월 퇴근 준비를 하는 위단단에게 문자가 한 통 옵니다. 바로 천웨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낸 사람은 그가 아닌 바로 그의 아내였죠. 그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겠죠. 그 사람이 이 말을 얼마나 많은 여자들에게 했을 것 같아요? 당신도 그 여자들 중 한 명일 뿐이에요. 누구나 젊고 예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젊음은 유한하죠.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요. 세상을 더 산 사람으로서 충고하는데 남의 가정 깨지 말고 인생 똑바로 살아요. 어쩌겠습니까? 자기들이나 죽고 못 사는 세상 아름다운 사랑이었고 비련의 드라마 속 주인공 같겠지만 엄연히 불륜이고 천벌받을 짓이니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디 가서 억울하다 하겠습니까? 천웨이중의 부인의 연락을 받고 뒤통수가 얼얼해진 위단단은 그를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천혜이중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천혜이중이 아니죠. 그는 온갖 달콤한 말로 그녀를 유혹합니다. 천혜이중은 모든 걸 깨끗이 정리하고 그녀에게 오겠다고 약속하죠. 위단다는 천혜이중의 말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후 한 달 동안 천혜이중은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습니다. 위단다는 혼자 마음을 졸이며 그의 연락을 기다리죠. 한 달 후 2010년 3월 7일 약 한 달 만에 천혜이중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나 이혼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심양으로 널 보내는 것도 어려워.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 그렇지만 내 마음만은 진심이야. 우리 예전처럼 그냥 계속 만나면 안 될까? 한 달 만에 연락이 와서 한다는 말이 그냥 내연 관계로 친해자니 천혜중의 뻔뻔한 행동에 위단다는 좌절하죠. 이 사랑을 위해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도 버리고 가족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며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둘만은 찐사랑이라 믿었건만 그런데 지금 그녀는 이도 저도 아닌 그저 유부남과 바람난 내연녀일 뿐이었죠. 위단다는 이제 천혜이중과 완전히 끝내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위단단의 이별 통보에 천혜이중이 허겁지겁 문자를 하나 보냅니다. 네가 떠나면 난 죽어. 이 세상이 없겠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눈 곳에서 널 기다릴게. 항상 건강하고 천국에서 널 기다릴게. 진심으로 사랑했어. 천혜중의 메시지를 받은 위단다는 멘붕에 빠집니다. 문자를 보니 상심한 그가 마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위단다는 천혜중에게 미친 듯이 전화합니다. 하지만 그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녀는 패닉에 빠집니다. 위단다는 자신을 너무 사랑한 천혜중이 자신의 이별 통보에 큰 슬픔에 빠져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합니다. 위단다는 전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너에게 한 짓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거 알아. 정말 미안해. 내가 떠나면 여기 있는 내 물건 좀 정리해줘. 다시 한번 미안해. 와, 이 상황에 전 남자친구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다고요. 이전에도 느꼈지만 정말 뻔뻔한 건지 아니면 남자친구를 너무 믿는 건지 오랫동안 함께한 연인에 대한 예의가 형편없네요. 위단단의 문자를 본 전 남자친구는 바로 위단단에게 연락합니다. 아무리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그녀의 직장 동료, 친구들에게 전화해봐도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이때 위단단은 천혜중이 관리하는 호텔이자 천혜중과 밀회를 나누었던 호텔방, 천혜중이 문자에서 말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눈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혜중에게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내줘. 제발 당신 목소리 좀 들려줘요. 제발 전화 좀 해요. 당신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하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천혜중은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혜중이 자기를 만나러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한 걸까요? 위단단은 화장실로 가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하고 위단단이 삶을 비관해 스스로 세상을 떠난 거라고 판단합니다. 위단단이 세상을 떠나고 23일 후 원통함을 이기지 못한 그녀의 아버지가 딸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후 유족들은 위단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하며 천혜중이 위단단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천혜중은 위단단 스스로 내린 결정일 뿐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뻔뻔하게 나오죠. 천혜중은 이미 결혼의 가정이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단단에게 접근했죠. 그리고 너에게만 말하는 비밀이라며 실습생 중 절반만 합격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며 마치 대단한 정보를 알려주는 듯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사실 이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위단단을 꼬시기 위해 그가 지어낸 이야기였죠. 사회 경험이 부족했고 절박했던 위단단은 그의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천혜중이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삶을 끝내겠다는 뉘앙스가 분명히 들어있죠. 게다가 위단단으로부터 그녀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를 받았지만 그녀를 저지하거나 구조하는 등의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천혜중을 고의살인 혐의로 고소합니다. 2011년 11월 심천시 보안구 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위단단의 죽음은 감정 문제로 스스로 선택한 일이므로 살인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천회의 중의 언행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점을 인정해 15만 5천 위안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이후 심천항공에도 유족들에게 12만 7,400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죠. 해당 사건은 중국 사회에서 직장 내 권력 관계에서 오는 부당한 관계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한 논의를 불러왔으며 이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